리멤버 357이라는 캠페인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뭡니까 제가 그 스티커 한상국 만들어서 남편 그 한상국 상사 아니요 남편뿐만 아니라 우리 357 357 그러니까 네네 357에 대한 거 제인평 제가 357 네 리멤버 357을 배지도 있고 뭐 그런 거죠. 뭐 스티커 뭐 있죠. 뭐 티셔츠도 있고 티셔츠도 있고. 네네 그래서 제가 매년마다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15년 그러니까 16년부터 계속 하고 그건 누가 제작 아니요 제가 이제 다 제가 제작을 하셔가지고. 네, 제작을 그것도 해서. 예산이 네네, 제가 다 그냥 제가 사실은 이제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제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이제 그때마다 이제는 해야 제가 알기로는 광주시에 네네네. 그 공무원으로 매년 근무를 거기 특별 채용이 네네네 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요번 6월달에 그만뒀어요. 이번 6월에 예, 그만뒀어요.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제가 좀 힘든 일도 있고 또 제가 할 일은 이게 아니다. 내가 할 일은 이런 거다. 우리 진짜 참전용사분들이 저희 나라에서 9만 명만 남아 계세요. 지금 수치로는 9만 명이 남아 계세요. 6.25 전쟁 참전용사가? 예. 많이 돌아가셨어요. 많이 벌써 돌아서 9만 명만 남아 계시고 그다음 베트남 전쟁은 조금 더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 가시기 전에 뭔가 진짜 특별한 선물을 하자 해가지고 제가 이제 라미 작가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고 이제 제가 이제는 그렇게 도와드리는 후원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따로 이렇게 하는데 진짜 그분들 사진 찍을 때 좀 저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받은 게 없으니까 받아보신 적이 없으니까 좀 왜 우리가 여태 이런 걸 못 해드렸나 좀 해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전쟁이란 거는 누구나 다 참여를 하셨잖아요. 그 당시 때 어려울 때는. 그래서 특별하게 뭐 너는 군대 갔으니까 더 해드리고 뭐 이런 건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나라를 구하셨던 분들이니까 감사의 인사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너무 좋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작가님이. 그 아이디어가 참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작가님이 굉장히 3년 전부터 하셨는데 작가님 너무 힘들게 하셔가지고 내가 조금 도와드리겠다 해서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잘 출연하신 게요. 네. 제가 저 한나 씨한테 예. 우리 장군의 소리에서 뭐 또 많이 또 더 도와드릴 방법을 강구를 하겠지만은 일단은 그 하시는 일에 또 도움이 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자막에도 그 한나 씨 그 유튜브도 좀 소개해드리고 감사합니다. 또 후원 계좌도 있으시죠? 네네네. 후원 계좌도 좀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지금 대수장이 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뭐 편하게 다 부탁하십시오. 지금 군대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프로젝트를 하시는 그 라미 작가님을 뭐 사기꾼으로 볼 때도 있고 막. 근데 저희가 뭐 돈 달라는 거, 그러니까 그 작가님이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진만 찍게 해달라고 하는 건데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 전쟁 협조를 안 해주고 그분들을 이렇게 네네네 하고 있는데도 협조를 잘 안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좀 협조를 좀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들 군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좀 알리고요. 네, 좀 그렇게 공감대를 좀 넓혀갈 수 있도록. 우리 장군의 소리에서 못하는 일을 하시는데. 아니 그리고 솔직히 대수장이 왔으니까 말씀드렸는데 대수장에 계신 분들도 나라에서 30년, 40년 다 근무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거는 다 프라이드가 갖고 계시지만 받은 게 없어요. 국민들한테 고생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제동님도 없으실 거예요. 솔직히. 그냥 별로. 그런데 이게 근데 지금 그 장군 그 모임이 있어요. 성우회라는 모임도 있고 또 특히 뭐 장군들 다 합쳐서 제한군인이라는 조직도 있고 오래된 조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지금 정부하고 좀 불편한 얘기 하는 걸 좀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게 있었고요. 특히 또 현역에 있는 후배들한테 불편한 이야기 하는 근데 우리가 현역 후배들은 특히 우리가 불편을 끼치는 것보다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분들이 못하는 얘기를 그럼요. 우리라도 이렇게 목소리를 내밀어서 이런 의견도 있다. 그래서 그게 국방정책이나 국가안보전략 수립에 좀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 못하는 얘기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수장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이 대수장에 대한 반응은 좀 많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되게 좋은데 군에 계신 분들은 별로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할 수 있는데 또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근데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희들 현역에 있으면서
그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뭐 선배님께서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예전에 막 그 처음 나와서 제가 이거는 틀렸습니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좀 더 좀 명예를 살려달라, 명예를 세워달라, 그거를 계속 얘기했을 때, 저는 해군에서, 제동님은 좀 모르시지만, 저 해군에서 욕 되게 많이 먹었었어요. 저 진짜 뭐, 고만 좀 떠들어라. 네가 나와서 좋을 게 없다. 김씨하지 마, 그만 나와부터 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그리고 저 이제 욕도 또라이년, 미친년, 막 그런 소리 다 들었었어요, 진짜. 그걸 해군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상처를 진짜 많이 받았었어요. 지금은 안 그러죠? 지금은 지금 그러면 제가 누군지 좀. 초반에는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계속, 물론 이제 처음 나왔을 때는 아예 저 여자 금방 나왔다 들어가겠지 했는데 제가 10년이 넘으니까 그때서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해군에서도 인정을 해주시고, 아예 선생님 왜 그러세요? 뭐 이렇게 선생님으로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참 기분 좋은 소식 하나 있는데, 금년입니까? 그 환상국 그 상사 동상, 흉상이죠? 네네네, 흉상. 예. 그게 옛날 고향의 고령인가요? 거기에 이렇게 누가 독재가 나와가지고. 네네네. 그 독재관도 군대는 해군 출신이신 거예요. 네네. 그 석재하시는 상사를 아시는 분이에요? 아니, 저 모르시는데. 같은 고향 분이 같은 고향이신데 저도 그렇게까지 우리 저희 그 현충원에 가시면은 저희 묘역 있잖아요. 묘역 그 재단 있잖아요. 그 돌을 또 이렇게 도네이션 해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 보령 그쪽에 오석이 유명하거든. 까만돌인가요? 오석. 네네네. 그 오석. 그게 유명한. 보성이 제일 유명해요. 그렇구나. 그 배로 이런 것도 만들고 하는 거. 네네. 그래서 그거를 도네이션 해주신 분이고, 또 우리 것도 또 이렇게 또 정말 좋은 돌로 해서 이렇게 조각으로 이렇게 해서. 근데 그 흉상을 보니까 사진을 봤거든, 인터넷. 네네네. 아주 멋있게 나왔대. 네네, 아주 원래 그래 한상국 상사가 잘생겼었어요? 잘생겼죠. 원래 해군들이 다 잘생겼죠. 근데 이거 동상 제목하고 보시고 많이 늦었지만은, 그래 이런 독재가 놓으시고, 그동안 또 상처도 많이 받으시고, 섭섭한 것도 많으신데, 이거 좀 많이 그래도 위안이 되시겠네요. 그럼요. 이게 조금씩 자부심을 좀 회복했습니까? 조금 우리가 이제 명예를 좀 회복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에, 물론 그 흉상이 딴 사람 보기에는 뭐 별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거든요. 그리고 그게 보령 그 해수욕장에 있다고 그러대요? 무창포 해수욕장. 무창포. 거기 많이 가잖아요, 사람들. 거기 바다 갈라지는 분들. 이런 분이 계셨구나. 이분이 여기 사셨던 분이구나. 하고 저희 그러니까 시부모님 사시는 집하고 되게 가까워요. 그 흉상에서 어머니는 맨날 왔다 갔다 하시고. 그게 의미가 있는 게요. 그러니까요. 제가 미국에 좀 있을 때 뉴욕에 계셨죠, 미국 주로. 거기 맨하탄 거기에서 그 자유이신상 가는 그 배를 타고 가잖아요. 네네네. 그거 가보셨어요? 네네, 가봤어요. 저는 거기서 배를 기다렸는데 쫙 뭐 명단이 있어요. 네, 있어요. 이게 뭐지 해서 보니까 그게요. 맨하탄 출신 6.25 참전 용사부터. 전사자들 명단이에요, 그게. 네. 그래서 저도 그게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래서 배 기다리면 기다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거를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그거 보고 뭘 느끼겠어요?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을 때 국가 우리 안 잊는다. 그리고 국민들이 우리를 이거 본다. 이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 독재가분 그 사장님께도 감사하고 또 보령시에서 그 땅을 내주신 거예요. 무료로 무상으로. 그 해석좀 그 땅. 네네네. 만약에 그 소나무도 쭉 있고.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그 땅을 안 주셨으면 세울 데가 없는데 너무 좋은 자리에 이렇게 주셔가지고 보령시도 너무 감사하고 그 사장님도 감사하고 제가 감사할 게 너무 이렇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다행이다. 그럼 우리나라가 꼭 나쁜 사람이 보다 그럼요. 그런 훌륭한 분들이 의로운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예전에는 너무 힘들고 물론 그 시간 동안 너무 힘들고 고생하고 또 마음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이런 분들이 이제 한 분씩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 괜찮은 나라라니까. 네네, 괜찮은 나라인데 왜 그러실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나라 다스리는 분들이 그 또 집단 있잖아요. 그 세력이 좀
생각이 이렇게 어긋나면은 나라가 불행해지고 원래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위대한 나라라니까. 그런데 제가 그 참 또 좋은 소식 들은 게 그 책을 하나 내시다고 그러대요. 아, 네네. 책을 제가 지난 올해 3월 달에 이 책입니까? 네네. 영웅은 없었다라는 책을 제가 이제 17년 동안 이제 그 있었던 일들 이제 함축해서 17년 동안 네네네. 겪었던 일. 네네. 겪었던 보니까 남편을 앗아간 끔찍한 전쟁. 예, 그것도 나의 시작해서는 전쟁의 시작. 이 책 제목이 연평해 전 나의 전쟁이네요. 네네. 소제목이 큰 제목이 영웅은 없었다고. 네. 제 제목을 그다음에 영웅은 없었다라고 지었는데 사실은 영문으로 No Heroes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우리나라는 출판사가 영문은 안 된다. 제가 뭐 외국 사람도 아니니까 영문은 안 된다 해서 그냥 영웅은 없었다라는 걸. 근데 이게 그다음에 뭐 미국 간 얘기도 나오네요. 네. 대한민국에서 벗어나 미국으로 떠나다. 네. 또 다시 또 기대를 안고 다시 이제 대한민국으로 결국 조국으로 오셨다. 네. 마지막이 끝나지 않은 나의 전쟁 이래 돼 있네요. 이게 마지막이 이게 뭐 팍 다가오는데요. 이게 제가 연평해전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연평해전이 끝난 게 아니라 끝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할 일은 남편에 대한 의리나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거는 제가 아직 남았다 할 일이 끝나긴 했지만 이분들의 더 선한 뜻을 제가 더 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참전 용사분들한테 해드리는 그런 딜리버리 일이나 왜냐면 저라는 사람이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활동을 하시는구나. 네네네. 마지막에. 그런데 이게 근데 제가 책을 저도 2년 전에 냈거든요. 네네네. 제가 하나 드릴게요. 그런데 이 책 쓰는 게 아주 어렵거든요. 어렵습니다. 이게 책 쉽지 않거든. 근데 쉽지 않습니다. 한나 씨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거 좀 평온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생활도 어려우시고. 근데 이 책이 쓰신다는 거는 이게 참 제가 다시 한번 제가 그 존경심이. 아이고 아닙니다. 예. 그래도 진짜 우리 최은희 제동님이 또 써주신 것도 있어요 여기 안에. 추천사가 앞에 있는 추천사, 것 같아요. 예. 추천사인가요? 그렇죠? 네네네. 추천사 쓰고 어몽길 대장님도 쓰시고 그다음에 우리 이국종 교수님이 또 이렇게 짧게 또 써주시고. 격려사를 쓰시네. 네, 격려사 써주셨어요. 격려사도 아이고 많이 쓰셨어요. 아니 최은희 제동님하고 정말 동독했거든요. 그러셨구나. 다른 제동님도 다 동독했지만 그분도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예,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고 합창원장까지 하시는데 무슨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해가지고 막 옥고를 치르고 했는데 결국 무죄로 나오셨죠. 제가 굉장히 친합니다. 당연히 무죄인데,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맡아가지고 막 이렇게 들쑤시고 막 답답해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저도. 아니, 왜 저래? 왜 군을 들쑤셔? 군을 잘한다 해도 모자랄 판에 돈을 더 줘도 모자랄 판에. 최은희 제도하고 같이 한번 식사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네네네, 다음에. 그리고 제가 쓴 책인데. 네네네. 요거는 이제. 필승 리더십이라는, 이거 제가 그냥 읽고 제가 열심히 리더십을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동님. 감사합니다. 지난번 6월 6일 현충일 이틀 전에, 그 6월 4일이죠. 현충일고 처음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초청한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국가 유공자 보험가족, 보험가족 232명을 이제 청와대 옷차례 초청하셔가지고 이건데 그거 아주 참 훌륭한 일이에요. 위로한다는 건 한데. 그럼요. 근데 이게 제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게 언론에도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한나 씨가 방송에서 하는 게 우연히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브로셔가 5쪽짜리가 있는데 그게 무슨 김정은이하고 사진 찍은 거. 예, 같이 백두산 천지에서 사진 찍은 것도 있고 또 그 공연장에서 한 것도 있겠지. 평양 5.1 경기장. 네네네. 에서 또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손잡고 사진 찍은 게 있었고 그 밑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연설사가 노는데 제가 퇴임하면 백두산하고 저 개마공원 초청을 해주겠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거는 이제 4.27 판문점 정상회담 때 만찬사에 노는 걸 일부러 인용을 해가지고 밑에 있은 걸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걸 보고 굉장히 거북하시다고. 사실은
언론에 터뜨린 것도 저고요. 예. 제가 이렇게 가져와서 예.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좀 기사를 내달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다른 유튜브 에 가서 그날 제가 출연하게 됐어요. 그 유튜브로. 네. 말씀드려도 되나? 그 유튜브 얘기해도 되나? 괜찮습니다. 아, 예. 뭐 가로세로라는 아, 그 예. 유튜브에 예. 출연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점심에 이렇게 해서 이거 보라고 이거 이렇게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다들 막 이건 말도 안 된다 막 흥분을 하시면서 이거 아니 좀 그런데 얘기를 하자. 아니 그분한테 피해 입은 분들인데 그러니까요. 아니 그분이 아니죠. 그분이 아니죠. 그 집단에 그 집단에 그 그렇죠. 아버지 그 아들 그다음에 손자 지금가 김정은이 아닙니까? 3대로 지금 독재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 전범 가족 때문에 자기가 부모를 잃고 가족을 잃은 분들 앞에 그 사진을 내놨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상식에 반하는 거죠. 아니 이게 위로야? 위로가 아니고 이게 위로가 아니라 사람을 모욕이죠, 모욕. 왜 이래? 이거 아니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막 아니 아무리 그게 그분의 치적이라고는 하시지만 내놓을 게 있고 내놓을 때가 있고 내놓을 자리가 아니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내놓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말문이 기가 막혀가지고 옆에 계셨던 그 저기 뭐지 천안남 어머니한테 이거 보시라고 했더니. 보더니 이렇게 덮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못 하시고. 사실 저도 막 어떤 분들이 기사에 나왔을 때, 아니, 사모님, 그냥 박차고 나왔어야지. 왜 거기 앉아있냐는데 어떻게 어르신들 계시는데 제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같은 테이블에 정의용 정의용 실장님 계셨는데. 국방부실장인데 거기 한마디 안 하셨어요? 저는 말 안 했어요. 예. 저는 말 안 하고 예. 그 예. 옆에 계셨던 그 김성태라는 선생님이 그분이 이제 이건 사과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 불어서에 대해서는 말씀은 안 하시고 북한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당연한 말씀 아니냐. 저도 이제 거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불어셔는 미안한 사과 말이 없더라고요. 청와대에서요. 청와대에 나오는 청와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청와대는 할 얘기 없냐, 얘기 없냐 했더니 청와대에서 한 말을 이제 기사로 봤는데 다들 좋아했다. 한 사람만 불편하고.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런데 여러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은 어떤 그 참석하신 그 유족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대요. 북한의 그 도발에 대한 사과. 김성태님. 김성택이라는 분인가요? 네네네. 이분 김정은 일병 아들. 네네네. 이분이 그분이. 6.25 전쟁, 천안함 피격, 그럼요. 연평해전 등은 북한의 테러다. 이에 대한 사과 없이 평화를 주장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럼요. 예? 북한에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화해와 평화를 말한다면 그것은 윗선이고 그제 평화다. 그렇죠. 이렇게 그냥 직설을. 네네. 이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사실 이게 저기 발언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 3분 정도.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발언을 하시는데 이게 적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다 적어서 그 적은 내용 중에 이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근데 굉장히 그 대통령께서 불편하셨죠. 예, 불편하셨죠. 반응 없고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제가 얼굴을 쳐다봤는데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진짜 내가 다시는 청와대 안 간다 내가 진짜. 그랬어요? 내가 이정권에서 내가 청와대를 안 간다 내가. 음식도 제대로 못 드셨다면서요? 예, 그냥 토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음식을. 네, 그냥 막 화가 난 속에서는 부글부글 끄는데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해서 그냥 토해버렸죠. 근데 진짜 그분들도 저를 불러주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저는 진짜 그분이 불러주시면 이제 갈 일이 없죠. 안 갈 거예요. 참 이렇게 말하면 심하게 말하면 진짜 사이코패스 같아요. 어떻게 당연히 그 사람들을 그 집단에 의해서 다들 돌아가신 가족들 그리고 막 정말 힘들게 그래서 위로해주는 자인데 그 위로가 아니라 그거는 완전 무슨 모욕을 당한 기분이라서 너무 당한 기분이 아니라 당한 거죠. 당해서 너무 기분이 나빴었어요. 진짜 너무 나빠가지고.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진짜 화가 나가지고 그냥 꾸역꾸역 다 먹고 그냥 다 토해버렸어요. 근데 평양에서 월드컵 경기할 때 중계 다 못하고 관중이 없는 그런 거 나왔었잖아요. 보셨어요? 예, 봤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 국제 경기를 월드컵 축구 예선 경기를 하는데 중계도 안 되고 중계도 안 되고 응원단도 못 가고. 그런데 이거 작년에는 우리가 안 그랬거든요. 북한이 올 때
저희는 다 해줬잖아요. 동계올림픽 할 때 다 해줬잖아요. 다 해줬잖아요. 그 육로로도 바로 오고 우리는 저 베이징을 거쳐서 갔잖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뭐 그 체류비까지 다 지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의원단 자석까지 네, 다 해줬죠. 그렇게 배려를 했는데 완전히 우리는 거꾸로 당한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그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공언한 그러니까 이 평화가 다 왔다. 전쟁은 없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나 연평해전이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이 말이 내가 실감이 나는 게 네, 맞아요. 진짜 끝나지 않은 거야. 오히려 더 위협이 높아지고 높아졌죠. 있잖아요. 수위가 핵무기도 높아졌죠. 더 만들고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4.27 남북 정상회담 하고 1년 내에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기로 했다. 약속했다. 그리고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까지 그리 또 다 보고를 해가지고 정상회담을 몇 번씩 이래 했는데 오히려 늘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핵무기 하나 없이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그 핵무기를 이만큼 가지고 있다는 리스트도 안 내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전혀 그 계획이 없어. 그런데 그 무조건 믿었다가 이런 이제 험한 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게 이번에 어제 그 평양 그 남북 축구 경기 같은 거는요. 국민들 자존심을 팔아가지고 그 비핵화 사기 쇼를 한 거예요. 한 거거든요. 그게 적나라하게 그 이제 나타난 거죠. 국민들이 지금 축구 좋아하는 국민들 아니 우리나라 이게 국민들 얼마나 축구 좋아합니까? 근데 젊은 사람 나이 분들 가릴 것 없이. 근데 이게 아마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좀 자존심 상해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저도 기분 나빠요. 아니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정권 김대중 전 대통령 정권, 노무현 전 정권 다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해담하면 뭐 하냐고. 그러니까. 쟤네들은 전혀 안 내요. 핵무기뿐만 아니라 제가 감히 제동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생화학 무기도 걔네는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강도 다 걔네들이 조사 다 해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한강하고 해저 지도까지 다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방독면을 사놨어요. 솔직히. 아 그래? 웃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방독면 사놨고요. 저는 주변에 다 사놓으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솔직히 쟤네들은 옛날에 청와대에서 주사 다 맞았잖아요. 무슨 주사지? 사가지고 캐나다에서 사가지고 자기네끼리만 맞았잖아요. 네. 우리는 뭐냐고. 우리는 만약에 생학이 뭔가 터지면 우리는 죽으라는 얘기뿐이 더 돼요. 솔직히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준비를 해놔야 된다. 늘 제가 얘기는 해요. 언제 어디서 올지 몰라 쟤네들은. 지금 한박도도 문제잖아요, 제동님. 솔직히 말해서. 한박도는 어제 국회 국정감사 때 그거 막 지금 봤는데. 해병대 사령부 국정감사를 했는데 국방이. 네네, 봤어요. 해병대 사령관이 그냥 소신발언을 했더군요. 진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군은. 진짜 군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북한은 우리 적이다. 주적이지. 우리가 주적이지. 주적이 일본이 아니라 북한이 주적이죠. 우리는 아직 저 같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주적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그런 발언을 할 때마다 상처를 입는 건 저희들이에요. 저희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저희 같은 사람은 배려도 안 하고, 물론 저희 같은 사람이 이렇게 대부분이라는 거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근데 솔직히 6.25 전쟁에서 남편 잃은 사람, 가족 잃은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챙기는 게 없어. 챙기는 게 없으니까. 북한 포로가 한 10만 명이 아직 살아있다는데. 아직 살아계세요. 그 총알하는 얘기도 안 하고. 안 하잖아요. 네? 아니 왜. 희한한 쇼만 하고 있고. 정말 그냥 쇼만 잘하는 거야, 쇼만. 쇼맨십만 정말.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못하냐고요. 저 쇼맨십이라도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도 좀 쇼맨십을 해서라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지금 최근에 이렇게 쭉 그걸 보면은 붕괴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안보는 안보대로 다 해치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걸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도대체 국가 지도자가 정직하지 못하다. 계속 맨날마다 거짓말하고 국민을 속이고 말이죠. 속이는 게 진짜 증거가 다 드러나 버리잖아. 그러니까. 어제 월드컵 예선 경기 그런 것도 통해서 다 느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 이런 상태로는요. 잘못된 길로 계속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한나씨께 말씀하셨지만은 제2 연평해전이 끝나지 않았다.
저도 그런 생각이거든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거는 뭐 방송에도 그런 식으로 오늘 일전이 있다. 저는 저 이전 단장 할 때 연평해전 일어나고 저 2년 후에 이함대 전투 전단장으로 제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내세운 구호가 오늘 일전이 있다. 그다음에 전후가 사수한 NLL 우리가 지킨다. 그 두 구호를 한교에 다 게시했는데 지금 우리가 전후가 사수한 NLL 우리가 지킨다. 이거는 계속 내려오잖아요. 하고 이거 이 구호는 지금 거기 있어요. 네, 새 소관 있죠. 네, 들어가니까 그 붙어 있더라고 입구에. 그런데 이거 왜 중요하냐면 오늘 일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태만하게 그다음에 의용무용하다가요 큰일 나요. 큰일 나. 한 사람 다치면 될 걸 온 국민이 다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라가 위태롭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자제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니 그러니까 학습 효과, 그러니까 역사는 돌고 돈다고 맨날 말로는 다들 그렇게 하면서 왜 준비는 하나도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한나 씨가 준비도 안 하고. 그거 우리 저 장군의 소리에서 그 진작 초청을 했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앞으로도 또 하실 말씀 있고 아이고. 하시면 수시로 오시고 아이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또 이게 사무실이 있거든요. 네네. 차도 한잔 하시고. 또 아니 저는 정말 대수장에서 이렇게 나서 주셔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도 찍고 이렇게 자꾸 알리는 거를 자꾸 하시니까. 국민들 아셔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군은 마지막 보루라고 했고 군에서 진짜 큰일, 나라에 큰일 있을 때마다 군에서 나서서 일을 해결했지 언제 뭐 어디서 뭐 솔직히 없잖아요. 우리 제일 유명하신 이순신 장군님. 그분은 진짜 양반의 자제로서도 숨을 수도 있었지만 안 하시고 다 모든 거 쏟아내시고 다 지켜내셨잖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마지막 전투에서 그러니까 이제 전사까지 딱 하시고 진짜 저거 보면 우리는 진짜 뭐 물론 우리 해군이 뭐 해군뿐만 아니라 육해공군이 다 그분을 다 본받아서 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다 이렇게 나서서 해주시니까 저는 되게 든든하기도 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역시 엘리트 집단은 다르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본을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 방송에도 그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자주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군이 마지막 보루인데 우리가 저분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뭔가 일이 터질 때는 군을 믿을 수밖에 없다. 믿음직스럽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꾸 일이 터지고 막 이런 뭐 이렇게 자잘한 일들이 좀 많았잖아요. 근데도 그래도 믿을 거는 군뿐이 없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이 저한테 얘기해요. 아니, 그렇게 해군에서 그렇게 욕도 먹고 정말 싫을 것 같은데. 해군에 도대체 누가 제가 화가 나려고 그러는데, 제가 해군 출신 아니면 화가 안 나는데, 근데 해군이 그런데 참 충직한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하면서, 나는 싫을 것 같은데 왜 그래도 이렇게 또 군에 대해서 이렇게 군 뭐 제복 입으신 분들에서 일을 하냐 해서 애증 관계다. 내 남편이 내 남편이 해군이었기 때문에 내 남편이 군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분이 다 해서 목숨을 바쳐서 다 지켜낸 건데 내가 제일 가까운 사람인데 어떻게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물론 안 나서고 그냥 조용히 지냈으면 좋았을 거. 제 인생 살았으면은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후회 없다. 저는 지금도 후회 없고 저는 지금도 나 하나라도 이렇게 뭔가 몸을 바쳐서 제가 뭐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이게 뭐 물론 제가 뭐 제까지 이렇게 뭘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제동님. 근데 그래도 이렇게 들어주시고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대수장이 그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특히 더 감사하고요. 하여튼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정말 불러주셔서 한나 씨 통해서 지금 대수장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또 더 힘을 얻습니다. 아니 진짜로 엘리트 집단에서 딱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따라가야 되고요. 마지막이니까. 저 대수장 명예회원으로 제가 출연할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명예회원. 그런 제도가 있어요. 진짜요? 명예회원 500명이 넘어요. 진짜로요? 그렇구나. 오늘 바로 저하고 같이 가시고 인사드리고. 감사합니다. 하시고 그리고 항상 편안하게 길을 찾아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든든한 백이 생겨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또 말씀. 아니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저희 제복 입으신 분들 진짜 홀대하지 마시고 저는 진짜 지나가는 애들
2년이지만 짧지만은 정말 고생한다, 수고한다, 고맙다. 그냥 말 한마디 해주시고 악수 한번 해주시고요. 돈 안 드는 거니까 좀 우리 어른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그렇게 해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군은 남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다 내 자식, 뭐 선후배, 뭐 다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해주시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소방관들, 경찰관들 수고하신다고 감사하다고 한마디씩 더 해주시면은 진짜 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정말 참 필요한 말씀이십니다. 근데 오늘 하여튼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장군의 소리를 애청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오늘 하여튼 김한나 고 한상국 상사의 부인이 직접 출연해 주시는데요. 오늘 뭐 방송이 어떻게 좀 들을 만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요. 하여튼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하신 분들은 잊으면 안 됩니다. 국가가 제대로 된 국가라면 우리 그분들을 그 영웅들을 영원히 잊지 않아야 되겠고, 또 오늘 일전이 있다는 각오로 우리 대한민국을 국군이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